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말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가져다주는 일일까요?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인 우려만 꼽아보자면 보안, 사생활 침해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되게 막 거창하게 내 행동의 자유가 제약된다, 진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탄생할지도 모른다, 아마 이 정도까지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. 여기가 뭐 중국이나 북한도 아니고.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숨기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기관이나 정부, 기업에서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, 그게 중요한 거죠. 예를 들어 제가 우리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은행은 저를 위해서 내 마이데이터 정보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 진짜 예를 드는 겁니다.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뭐 쿠팡에서 성인용품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이 성인용품을 산 거를 내 주거래은행이 이걸 안다, 그리고 막 그거랑 관련된 정보를 나한테 막 제공을 해주려고 해. 그러면 굉장히 나는 수치심이 들지 않겠어요? 그리고 그 수치심이 드는 거는 이제 또 제쳐두고라도 이런 걱정도 들 수 있겠죠. 혹시 이런 게 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? 아니면 내가 뭐 대출을 할 때 너는 성인용품을 사는 사람이니까 대출을 조금 주겠다,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사실 들 수 있단 말이죠. 성인용품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코믹하게 예를 들긴 했지만 사실 기업이나 정부가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. 물론 이런 우려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커머스 업체가 내 개인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는 어떤 특정한 물품이 아니라 그 물품들을 12개 항목으로 나눠서 그 항목 정보만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전자레인지를 샀다, 이런 전자레인지를 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샀다라고 온다는 거죠. 근데 이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.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초개인화시켜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나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전제품을 샀다라고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알게 된다면 내가 뭐 주방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지, 아니면 세탁기가 잘 안 돌아가는지,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내가 커피 애호가라서 뭐 커피 머신을 산 건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 어렵게 되겠죠. 또한 이는 금융업체와 빅테크 업체 간의 역차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금융업체들은 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할 때 적요, 그러니까 내가 송금한 뭐 이유라든지 상대방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제공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근데 금융업체가 만약에 이커머스, 빅테크 기업에게서 정보를 받을 때는 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 정도 정보밖에 못 받게 된다는 거죠. 금융업체들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또 가명정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. 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데이터 3법인데요. 이 데이터 3법은 이 정보를 세 가지 정보로 나누고 있어요. 익명정보, 가명정보, 그리고 개인정보입니다. 익명정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삭제한 정보, 그리고 가명정보는 몇 가지를 삭제해서 이 가명정보를 여러 개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, 그리고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이 완전히 특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. 예를 들어 홍길동, 남 33세, 010-1234-5678, 연수입 3,300만원, 월 평균 지출 120만원, 이런 개인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가명정보는 A, 남, 30대, XXXXX, 연수입 3,300만원, 월 평균 지출 120만원 이렇게 되고, 익명정보는 아예 A, 성별 알 수 없음, 30대, 전화번호 알 수 없음, 연수입 2천만원 이상, 월 평균 지출 1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제공되는 셈이죠. 이 가운데 개인정보는 개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어요. 하지만 가명정보는 어떤 특정한 목적 하에서라면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개인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가명정보를 여러 개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.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가 기업과 기관이 가명정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,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물론 정부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활용해서 이 무분별하게 가명정보를 서로 결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. 하지만 제한을 두는 거지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사실 소비자로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. 일부 시민단체는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건 개인에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
기관과 이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자유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.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아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. 바로 보안이죠. 과연 이런 수많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보안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또 어디가 될까요?